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울진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주는 오늘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늘 오후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녀는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 해녀들이 단체로 포항을 찾아 경북의 해녀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규설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깊은 동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날랜 손놀림으로 커다란 전복을 잡아냅니다. 해녀의 망사리는 금세 자연산 해산물로 풍성해집니다. 이러고 버터. 전복 굽죠. 우리나라 최초로 해녀 출신 어촌계장을 탄생시킨 포항 구룡포 어촌계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헝겊을 두른 한 여성이 동물 목덜미를 쓰다듬는 한 장의 흑백 사진. 독도 앞바다를 누빈 제주 해녀 김공자 씨가 지금은 사라진 독도 강치를 안고 있습니다. 바우마다 다 미역밖에 없어요. 독도는 무슨 바우든지 다 미역이라요. 해녀 출신 어촌계장 성정희 해녀, 독도 바다를 내 집처럼 드나들던 김공자 해녀. 이들이 이끄는 제주와 경북 해녀들이 포항 구룡포에서 만났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물질하는 기술과 장비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빨간 색깔 해야 사람이 바다에 둥둥 떠도 표시 나니까 빨간 걸로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얀지 안 해요. 이거 빨간 거 통이. 뿐만 아니라 어획물 가운데 몇 퍼센트를 어촌계에 떼어주는지와 해녀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관심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최고는 제주 해녀입니다. 육지 해녀들의 기술과 장비, 문화는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건너간 제주도 출양 해녀들이 전파한 겁니다. 제주도의 그 선진 문화, 선진 물질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 기술을 가진 해녀들이 와서 서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교류한다는 의미에서 해방 이후에 제주 해녀들이 가장 선호한 작업장은 바로 포항 영일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일만항 일대에는 우뭇가사리가 풍부했는데 당시 우뭇가사리는 가장 비싼 해조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가 제주,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경북입니다. 최근에는 두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포항에서 만나 해녀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거친 바다, 삶의 애환, 그리고 수많은 사연들. 두 지역의 해녀들은 마치 친자매를 만난 것 같다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과거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제주 해녀들이 어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독도를 찾은 해녀 30여 명 중에는 1950년대 말 독도에서 실제 물질을 했던 김공자, 고정순, 이명자 씨 등 해녀 4명도 포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울릉도에서 고된 물질을 했던 해녀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주 해녀와 해남들은 독도의 서도에 임시 숙소를 차리고 2, 3개월씩 거주하면서 주로 미역을 채취하는 어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덕 사랑마을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거듭됐었죠. 영덕군이 작년에 시설 폐쇄 행정 조치를 내렸지만 10달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시설 폐쇄 처분 명령을 받은 영덕 사랑마을. 이곳은 2015년부터 상습적 학대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시설 관계자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학대 판정과 행정 개선 명령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지역 장애인과 인권단체 차원의 거센 반발에 지난해 10월 영덕구는 장애인 시설에 시설 폐쇄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대가 이미 수차례 벌어져서 3차례 처분이 나갔고 결국엔 시설 폐쇄를 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폐쇄 처분이 났잖아요. 하지만 폐쇄 명령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설 거주인 27명은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인 1명만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상황. 인권 침해가 벌어진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계속 지금 2차 가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영덕군의 이해되지 않는 행정 조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쇄 완료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시설 폐쇄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TF팀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행정의 핑계에 숨어서 법원의 핑계에 숨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2년 조치를 믿어왔습니다. 영덕군은 전문기관의 자립 지원에 대한 계획을 의뢰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폐쇄 완료 기한인 다음 달까지 시설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법인 불복 소송을 기각하고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부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영덕군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이 사법 처분 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행정이 해야 될 몫이 사법기관과 별개로 있는데도 법원 판결을 핑계로 그 어떤 것도 사실 안 하겠다라는 거라서.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 세관이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10억 8,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1%가 늘었고 같은 기간 수입은 10억 3,300만 달러로 20.3%가 증가했습니다. 품목별 수출 현황은 철강 금속 제품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 증가한 6억 9,900만 달러, 화학 공업 제품은 508%가 증가한 2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화학 공업 제품 수출이 5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에서 생산한 양극재와 음극재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울진 후포항에 울릉도를 오가는 14,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취항할 계획인데요. 어업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후포항에 대형 여객선이 오갈 경우 어선 충돌 사고 위험이 높고 어업 활동에도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주요 어업 기지로 매일 300여 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는 울진 후포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크루즈 여객선 취항 계획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선의 길이는 143m, 회전 반경만 300m인 14,000톤급의 대형 여객선입니다. 출입구 최단 폭이 200m에 불과한 후포항에 이렇게 큰 여객선이 운항할 경우 선박 충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며 어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협소한 가운데 저희가 현재 후포항에 입출항하고 있는 하루에 300에서 400척 정도 입출항하고 있기 때문에 15,000톤짜리의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정성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후포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로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대형 여객선 때문에 접안 공간도 부족해지는 등 여러 부작용과 피해가 예상됐지만 사전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선사가 저희 어업인들은 무조건 무시하고 설명회와 공청회 한 번 없이 모든 이 과정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 어업인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입출항 어선이 감소할 경우 연간 900억 원대인 후포 수협의 위판고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사 측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늦어도 연말까지는 운항을 시작해야 한다며 어업인들과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여객선 운항을 강행할 경우
항구를 막는 등 실력 행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 제철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효자동과 지곡동 학부모들이 각각 교육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효자초 졸업생을 예외적으로 수용해 제철중 과밀화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교육청은 고시대로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효자초 중학교 배정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철중 과밀화의 원인은 학구 위반과 위장 전입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초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떫은 감의 절반은 경북에서 생산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청도군은 씨가 없는 감, 이른바 청도 반씨로 유명한데요. 올해 추석에는 이 청도 반씨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석이 너무 이르기 때문인데 올해는 수확량도 예년보다 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6만 6천여 제곱미터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의 감 농장입니다. 나무마다 씨 없는 감, 청도 반씨가 주렁주렁 달려 연글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예년보다는 10%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너무 많이 가물어가지고 그래서 간수를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작은 편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는 과일이 작아요. 볼록 총체 벌레에 이어 최근엔 미국 선녀벌레까지 성가시게 하지만 더 아쉬운 건 너무 이른 추석입니다. 지금 크는 속도라면 한 달 이상은 지나야 수확할 수 있어 올해 추석 시장에 내놓기는 힘듭니다. 이 농장과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농장 역시 올해 추석 전 수확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연글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것들이 늘면서 5에서 10% 정도의 수확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풍작이 되면서 해거리를 하면서 원래 양이 조금 초기에 덜 달린 것도 있고 8월달, 7월 말 8월달 날씨가 안 좋으면서 낙과가 지금 많이 됐습니다. 최근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수확까지 남은 기간도 걱정입니다. 수확기까지 강우량이 많을 시에 탄저병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해서 그 수확기 9월 20일 정도까지의 강우량에 따른 농가들의 철저한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이상기후 여파에 이른 추석까지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그제 포항에서 경북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대구시는 군위군과 의성군에 들어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11조 4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30년에 완공하고 기존 군 공항 터 면적보다 2.3배가 커진 규모로 짓는다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는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계획을 검증하고 수정 사항을 반영해 8월 말쯤 기획재정부에 기부대 양여 심사를 요청합니다. 어제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쪽 4km 해상에서 목재 더미가 떠다녀 해경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포항해경은 인근 어민의 신고를 받고 경비 함정과 연안 구조정 등을 출동시켜 2시간에 걸쳐 100여 개의 목재를 수거하고 목재와 선박의 충돌 방지를 위해 주변 선박의 안전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목재 등 부유물이 발견되면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경 상황실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포항 핫플레이스 스탬프 투어와 인플루언서 팸 투어, 포항 관광택시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주는 오늘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늘 오후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